안녕하세요. 제주 한라대학교 마산업자원학과 이은정 교수입니다. 말을 다루는 현장은 늘 생동감이 넘칩니다. 반대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존하죠. 크고 힘센 말을 다뤄야 하기 때문인데요. 위험과 시련에 부딪히며 말을 다루는 실력이 늘 수도 있겠지만 말의 행동 원리를 알고 접근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말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말을 다루는 현장에서의 사고는 기승, 인접 작업, 고삐 이동, 구조물 거부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의 인접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말 둔감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을 둔감화하면 말 그대로 말이 게을러지고 둔해질까 봐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의 둔감화 조교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둔감화 조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둔감화 조교의 효과를 정리하자면 우선 돌발적인 행동을 줄여 사람이 말과 부딪히거나 발에 밟혀 다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말을 다룰 때 사람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생겨 사람을 밀치거나 지나치게 붙는 행동 등의 행동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긴장감이 줄어들고 사람의 지시에 더욱 집중하고 빠르게 적응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며 둔감화 조교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둔감화 조교는 어떤 원리로 진행될까요? 말 둔감화는 탈감각화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옷을 처음 입었을 때 피부가 옷을 느끼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원리입니다. 둔감화는 약하게 시작해서 강하게, 둔감한 부위부터 시작해서 민감한 부위로 점진적으로 진행합니다. 가장 둔감한 척추 라인부터 시작해 목, 어깨, 엉덩이, 앞다리, 뒷다리 순으로 진행합니다. 예민한 말은 독립된 곳에서 촉각에 집중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추론하거나 상상하지 못합니다. 불편한 것을 벗어나 편해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잘못해서 혼났네. 이렇게 안 해야지 하고 추론해서 배우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니까 압박이 줄어드네. 아, 편안해지네. 라면서 비로소 배웁니다. 이것이 모든 말 조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말이 사람의 지시를 수용하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입맛을 다시거나 한숨을 쉬는 생리학적으로는 부교감 신경 활성 반응입니다. 이런 수용 반응이 나타날 때 칭찬까지 해주면 바람직한 행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둔감화 조교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실습을 통해 조교 방법을 알아볼까요? 7단계로 나눠서 둔감화 조교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조교 전에 말이 몸을 풀고 차분해질 수 있도록 워밍업을 합니다. 가장 보편적 방법이 바로 원운동입니다. 원운동을 말 힘빼기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대로 조교하려면 워밍업 단계에서 말의 심신 상태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원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말은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바로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을 뺀다고 뛰도록 방치하면 말은 점점 흥분하게 됩니다. 흥분한 말은 배우지 못하고 흥분한 사람은 가르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운동 단계에서 말이 몸을 풀면서 동시에 차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평보로 시작해서 속보 구보를 거쳐 다시 속보 평보로 돌아오는 겁니다. 발걸음의 이행은 말이 자신의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의 신호에 반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호에 의한 발걸음 이행은 말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합니다. 말을 보낼 때는 혓소리, 반응이 약할 때는 채찍으로 독려합니다. 말을 세울 때는 워 하는 음성 구조와 포지셔닝 변경으로 걸음을 떨어뜨립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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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에 의한 이행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음성 구조만으로 보내고 세울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와. 신호에 의해 발걸음이 변하는 것까지 와. 확인하면 평보 마무리하면서 와. 말의 코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와. 평보를 유지해 숨을 거칠게 몰아쉬지 않는 차분한 상태로 원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둔가마 운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 둔가마를 위해 리드줄을 잡고 말을 바라보며 섭니다. 사람 위치는 말 어깨를 기준으로 45도 방향이며 말 목의 3분의 1 지점에서 진행합니다. 말과 사람이 서는 이 위치를 계속 연두에 둡니다. 둔가마를 위한 자극이 시작되고 말이 움직이거나 도망가려고 할 때에도 말이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이 위치를 계속 지키며 자극을 지속합니다. 줄은 너무 가깝게 쥐지 말고 30에서 40cm, 즉 팔 하나 정도의 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잡습니다. 너무 짧게 압박하여 잡으면 말이 사로잡혔다는 공포 때문에 강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말의 움직임에 손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잡습니다. 먼저 리드줄을 말아서 말하게 보여줍니다. 저항이 없으면 코에 가까이 대줍니다. 코를 가까이 대는 행동이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하는데 코 주위의 촉모와 입술로 대상을 만져보게 하는 과정입니다. 만져보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자극을 시작해 봅니다. 먼저 줄을 뭉쳐 잡고 말의 몸에 비빕니다. 비비는 수는 앞 기본 원리에서 설명한 대로 자극에 덜 민감한 부분 순으로 진행합니다. 비비기를 하는 동안 말이 움직이면 말을 강하게 붙잡는 게 아니고 딸려가듯이 같은 위치를 유지하되 단호하고 자신 있게 진행합니다. 비비기에 적응이 되면 이제 줄을 이용해 자극을 키워봅니다. 먼저 몸에 닿지 않게 줄을 던져봅니다. 리듬감을 유지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진행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고 말이 반응이 줄어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차츰 던지는 거리를 점점 좁혀가면서 시행합니다. 말은 견디지 못하고 움직이고 달아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처음 잡았던 자리를 지키며 동작을 이어갑니다. 보통 말이 거부하고 움직이면
말을 멈추기 바빠서 자극을 중단하는데, 이러면 말이 내가 움직이면 자극이 중단된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잘못된 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말은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길어야 1, 2분 이내에 이 자극이 무섭지 않다는 걸 알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말이 움직임을 완전히 멈출 때까지 동작을 반복하고 말이 멈춘 후 수용 반응을 보이면 자극을 중단하고 보상해 줍니다. 이때 움직임을 멈추면 자극이 사라진다는 회로를 형성합니다. 말은 이때 수용 반응을 합니다. 긴장이 완화되는 거죠. 긴장이 완화될 때 칭찬으로 보상해주면 회로가 더 빨리 강화됩니다. 말이 이해한 것 같으면 자극을 멈추고 칭찬해주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던지는 위치를 이동하면서 계속 진행해줍니다. 던지는 세기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둔감화를 많이 하고 싶으면 점점 멀리 던져 자극의 강도를 높입니다. 앞다리와 뒷다리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반대쪽을 진행합니다. 왼쪽을 했다고 오른쪽을 생략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말은 익숙해진 왼쪽 자극원이 오른쪽 자극과 같다고 추론하지 못합니다. 별개의 자극으로 받아들이므로 모든 훈련은 왼쪽과 오른쪽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 시각은 시상하부 좌우측에 각각 연결되어 정보가 들어오면 감정 형성이나 사고 판단 전에 바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그 말은 잡혀먹이고 맙니다. 결국 말의 뇌구조는 사고보다 감각 반응에 우수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둔감화 훈련 시간은 15분 내외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말일수록 집중하는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1시간을 하더라도 한 번에 1시간 하는 것보다 15분씩 4번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첫날 부족하더라도 다음 날은 더 나아지고 그 다음 날은 더 잘할 것이고 넷째 날은 완전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둔감화 조교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교 시 자주 하는 실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둔감화 조교를 할 때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자극을 주면서 진행해야 시간도 절약되고 둔감화도 빨리 되지 않을까요? 둔감화 과정은 일정한 시간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둔감화에 쓸 시간이 없다고 자극을 너무 조금 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는데 압박을 풀거나 서둘러 방향을 바꿔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말이 충분히 반응하고 머무는지 확인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가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두르다 보면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너무 공격적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부위를 모든 강도로 매일 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에 따라 부분 나누어 자극을 주어도 됩니다. 둔감화 조교를 하는데 말이 계속 움직여요. 자극을 중단하고 말을 잡아서 멈춘 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극에 반응하는 말을 잡아당겨 움직임을 제어해서는 안 됩니다. 둔감화는 붙들어서 멈추는 게 아니고 자극에 무뎌지게 하는 겁니다. 붙잡지 말고 반복된 자극에 노출시켜 무뎌지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분하게 있으면 자극이 사라진다는 회로 체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자극에 반응하는 말을 억지로 잡아서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삐를 당겨서 말을 못 움직이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말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포지셔닝을 유지해 말을 놓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둔감화 조교를 할 때 말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극을 주고 차분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 보내는 시로를 관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지나치게 본인에게 다가오면 사람이 다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말의 움직임을 계속 신경 쓰고 특히 말의 후구가 가까이 오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말이 수용 반응을 하면 자극을 멈추고 칭찬을 해서 말이 적절한 행동에 일관성 있게 보상해야 합니다. 말이 둔감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마방 안에서 천천히 시작해도 좋습니다. 다른 자극들이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정적인 곳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교 시 이러한 부분들에 유의하여 말 둔감화 조교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과학적 조련 조교 기법으로 말 둔감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둔감화를 통해 말은 불필요한 긴장감이 낮아지고 지시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접 작업을 할 때는 말이 전에 비해 훨씬 차분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인접 작업의 안전을 위해 둔감화 과정을 반드시 조교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합니다.